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6월 20일 방송입니다. 자, 수급이 좀 나빠졌어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늘 지수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1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 한 번만 더 팔면 매도 전환으로 인식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칫하면 내일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생각보다 좀 길게 쉴 수도 있겠다. 그 길다라고 하는 것이 한 2주 정도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시장 끝난 상황들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 4.59포인트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20포인트 밀렸어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았는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이죠. 시장이 지금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은 오늘 1원 70전 떨어져서 1280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이 중요하죠. 오늘 수급을 놓고 보면, 자, 외국인이 이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때, 네 자릿수 때 순매도예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찍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체로 기관 투자가들은 큰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눈에 띄게 많이 파는 데는 보이지 않는군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IT 쪽에 70곳이 넘었음에도 나머지 기관이 파는 거니까, 그렇죠? 화학과 제약, 그리고 유통과 운수, 건설, 금융 이쪽에 좀 매도가 있었네요. 그런 걸로 본다면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팔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는 그렇죠. 지금 21일 동평균선을 잘 지켰어요. 이거 장중에 깨지는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떨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뭐 60일 전에도 올라오는 그 시간이 그 기울기가 있으니까 대체로 뭐 255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봐야 뭐 한 5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그렇고요. 월봉 마찬가지 상황이고 변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이상을 지켜줬잖아요. 그건 좀 다행스럽게 보여집니다. 하나오션과 금호석유,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펜오션 쭉 가서 HD, 한국조선해양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개의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2차 전지가 있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려오는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턴어라운드, 실제로 저기 그 넘버가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이제 조선이다. 저 이때 돌아가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니면 둘씩 짝을 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루닛, 서진 시스템, 마녀공장, TSE, 포스코 DX, 데보시스 이런 것도 올라갔고,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네요.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대체로 다 밀렸네요. 그렇죠? 2차전지는. 테마는 운송주, 또 조선해양플랜트. 그렇죠? 역시 이쪽에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변수들은 뭐 볼 거 없죠. 왜냐면 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별 3개짜리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뉴스를 좀 몇 개 보도록 하죠.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코스피 간신히 2600선 사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다. 그래요. 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우려와 차익 실현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사이에 과매수권 인식 유지에 매물소화 과정이 지속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시장 이목이 집중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강도가 다소 낮아질 느낌이라 실망감이 시장에 이익되는 모습이다. 모멘텀이 없는 거죠. 지금 모멘텀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과 반도체 전쟁이 내년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다. 그렇죠?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칩스 액트.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죠. 2024년은 미국 대선과 미중 반도체 경쟁 등 이슈에 따라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피터 매티슨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전문은 이날 개최된 2023년 ICSA 국제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 글로벌 정치 경제 전망과 시장 영향의 발전을 거쳐서 미국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탄력적으로 회복됐지만 2024년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아직 시장이 매우 불투명 상태다. 미국도 지금 아니 둘로 나눠졌죠. 민주당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이냐 반반 나눠져 가지고 뭐 거의 전쟁 상태 내전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 저기 지금 갈등의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 그래서 특별하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은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우리로 보면 이제 외교장관인데 국무장관이 시진핑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랑 저기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행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언론이 개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저기 버러지 같은 놈들이에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파장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워런 버핏이 일본의 무역회사 5곳의 지분을 늘렸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돌격대 노릇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갈등을 하는 그 사이에 일본이 싹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본의 무역회사, 이게 종합상사죠. 저희 종합상사들은 이토츠나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애들은 사실 이제 자원 쪽을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헛발질하는 그 사이에 중국하고의 교역을 늘리고 또 우리가 빠진 자리에 이 동남아시아하고의 어떤 교역을 늘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자원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자회사 재보험회사 내셔널 인뎀니티 일본 무역기업 5곳의 지분을 평균 8.5% 이상 늘렸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토츠 상사, 마루베니 상사,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들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에너지, 광물, 식품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 이제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것은 광물이에요. 지금 광물. 이런 것들을 정말 국가의 지원도 해주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가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드는 건 뭐냐면 금융이 긴축잖아요. 금리 올라가고 긴축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돈이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 저금리 상태고 이럴 때 이제 벤처 쪽에 돈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하고 상담하고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되리라 봅니다. 왜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거든요. 지금 이런 쪽으로 돈이 갈 리가 없다. 지금은 가치주 쪽으로 돈이 움직일 때지 성장주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융당국이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춘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문턱을 낮춰놓고 나면 다음번 이제 버블이 왔을 때 그때 얘네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꽉 물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당국 쪽에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문턱을 낮춰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상태에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좋을 때 버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리듬들을 잘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 전기차 해외 판매량이 평균 81%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국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길이 막히자 유럽, 아시아 등 확장을 감행하고 있고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83.3%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비아디, 상하이 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 해외 판매량이 매년 80% 넘게 성장하고 있는 것 나타났다. 미국 IRA 등으로 북미 진출길이 막힌 중국 업체들이 유럽, 아시아 등지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배터리.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산이라든지 중국 이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 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테슬라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중국 어디입니까? 중국 이 전지 업체 거기하고 지금 뭐 짝짝꿍 돼가지고 잘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생존력,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각자도생의 능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잠시 쉬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길게 쉬어가느냐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길게 쉰다 이런 사인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매도로 바뀌는지 또 그것이 IT 쪽으로 가는지 만약에 IT 쪽에서 매물을 계속 받게 된다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절묘하게 2분기 실적 시즌하고 겹치게 되면서 아마 실적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지요. 고맙습니다.